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분들하고 직접 또 뵐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 동안 또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 저희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 개요는 자,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자, 청소년들의 어떤 불안 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심리 사회적 이 부적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예방적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자,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사회의 특성과 변화가 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우리가 영향을 또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자, 이들의 어떤 구체적인 고민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 현황과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며, 마지막으로는 자,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자,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한 이 개념과 심리 행동 문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한 어떤 이론적 관점 그리고 주요 문제 유형별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의 비판적 관점이라든지 주요 대상별 문제와 보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의 어떤 종합적 접근에 따라서 이 지도 방안을 계획하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런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강의 계획서 이제 나중에 서류 그 여러분들 들어가서 강의 자료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석 20%,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해서 여기 40%에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이제 한번 나중에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직장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떤 과제 제출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많은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제 제출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출석은 동영상 수업 정해진 시간, 1학년 첫 번째 주는 1학년은 학번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3주의 시간을 그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3월 2일 날이 이제 만약에 그 입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3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주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석은 동영상 수업을 해서 듣는 거로 해서 80% 이상 시간을 여러분들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이나 기말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또 안내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와 참고교재는, 주교재는 자,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이 오윤선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느냐면 최아람이라는 분이 이제 공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진행하고, 이제 보안과제로 해서 이제 참고교재는 청소년 문제와 보호를 해서 천정욱 그다음에 이제 공저를 지은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아마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교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민대학교 이제 효충과가 이제 신설이 언제 됐냐면 2009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최초 만든 이런 어떤 그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 이렇게 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그 후배들을 양성을 해서 그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이제 삼사관학교에 이제 5명 이제 최초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사관들은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이제 가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무 경력은 뭐 저는 오래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87년 7월 25일 날 이제 인간을 해서 92년 7월 30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 학사장교 9기로 임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대장 교육은 강주 보방해학교에서 받고 이제 근무 지역은 702 특공연대 일대대 소대장과 이제 군수장교를 이제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교육 중대장 보수교육을 1차 보수 이제 강주 보병학교에서 중대장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 이제 보병이죠. 제 69사단 69연대 4중대 1차 중대장으로 해서 저는 이제 92년도 7월 30일에 이제 대위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면서 경민대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 중대장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령 또 진급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제 현재는 예비역 소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경민대학교 직장 예비군 대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혹시라도 이렇게 학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따라서 첫 번째 제1장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보호의 개념을 이해하는 이러한 제1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1장 1절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개념을 이해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강의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개념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의미는 어원적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소년의 의미는 첫 번째는 어원적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적 의미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 진행해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제 그런 어떤 연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령의 의미.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지고 이제 청소년의 의미를 어원적 의미와 시대적 의미, 그다음에 이제 연령적 의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원적 의미는 에덜러전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라틴어 쪽에서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심리적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심리적 의미가 의미 내포. 그래서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발달 심리학 관점에서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이 발달 단계를 이제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에서 이 성인기로 이동해가는 이 가도기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심리적인 변화 과정을 이제 포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제 퓨버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러한 이제 시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춘기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우애가 심리적이라는 것은 여기는 생리학적 여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식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일련의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체적 특징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사춘기가 되면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생식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성적 기능이 발달되게 되는 거죠. 성적 기능이 이제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이 강한 어떤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욕구 표출의 대상과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우리 청소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 시기에는 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남녀 성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휴스라고 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내포되고 있냐면 사회문화적 이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시민들에게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이제 후기 산업 시대부터 이제 이게 사용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가도기적 성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자율성이라든지 자율성, 그다음에 책임성, 그다음에 어떤 권리 참여,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시민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용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용어들은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강조할 때 이제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청소년의 의미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소년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뭐 아동이라고 하고 있고, 아동, 뭐 미성년자, 그다음에 뭐 학생, 그다음에 소년, 그다음에 뭐 10대, 그다음에 뭐 사춘기, 그다음에 청춘, 그다음에 뭐 젊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령으로 따라서 이제 또 이제 나라별로 따라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분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이 종합적으로 이 청소년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 청소년을 지칭할 때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언급했던 어원들의 의미를 모두 포괄할 뿐만 아니라 자, 아동기와 이 성인 사이에 어떤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 특성을 이 통합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원적 의미 쪽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소년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어떤 그 생리적이고 다시 한번 심리적, 문화적,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을 통합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소년의 어떤 두 번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대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자, 초기 히랍 시대에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자, 젊은이의 어떤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본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어떤 젊은이의 본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플라톤은 자기의 저서 이 공화국에서 어떤 욕망이라든지 뭐 정신, 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그 정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청소년기는 선택 능력의 발달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초기 히랍 시대는 어떤 그런 욕망이나 정신, 이성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 중세와 계몽기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떻게 들어서느냐 하면 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이 시각은 이제 매우 냉소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실적으로 보면 이제 축소된 성인으로 간주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철학자 루소에서는 이제 이 청소년에 대해서 계몽된 어떤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 축소된 성인이 아니라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로 주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중세 계몽기 시대의 루소는 이제 이렇게 자기의 저서 에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대 말과 20세기 초에서는 자, 20세기 초는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창안된 중요한 시기가 이제 20세기, 이 근대 말과 20세기 초가 돼 있다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탠리엘 할 같은 사람은 그의 견해를 보면 자, 질풍과 노도를 경험하고 태폐적인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청소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서는 이제 20세기 들어서부터는 자,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제 현저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연대별로 보면 자, 1920년대는 수동성과 이 수능성은 이 자율성과 수능성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성과 수능성은 뭘로? 이 자율성과 수능성으로 대체가 되고요.
30년대는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부의 어떤 급진적인 저항 집단이 이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조되게 되는 시기가 이제 4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5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이 연령으로 구분한 이 발달 심리학적 기반이 이제 확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 고등교육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인종 갈등으로 인한 이제 폭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대 들어서는 이 사회 제도에 대한 이 이념적에서 이제는 물질적 관심으로 이제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동기가 이제 지배가 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자,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모험과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에 이르는 긴 경로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만 인종이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성, 그다음에 어떤 사회, 경제, 연령, 생활 양식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는 생활 어떤 그런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은 이런 어떤 그 어원적과 시대적 그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연령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제 해당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칭이 있고 연령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 청소년은 자, 9세에서 24세 이하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청소년 그 지도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이하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자, 이 명칭은 청소년이라고 하고 만 19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이제 또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는 자, 9세에서 24세 이하를 이제 또 청소년 지원법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14세 미만,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 그다음에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 그래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의 이제 뭐 청소년이라고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자, 15세 미만, 그다음에 15세에서 18세 미만을 우리가 거의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 그래서 18세 미만을 가지고 이제 근로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법에 이제 의해서 또 이제 처형 그것도 이제 그 어떤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형법에 의해서는 이제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만 20세 미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게 나타났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14세 미만 이 촉법 소년 이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다는 거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 이제 그랬다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13세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령에서는 판단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법적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국회에다가 이제 뭐 제출한 거를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뉴스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이제 14세 어떤 면에서 미만이다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이다.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다 보니까 형법 처벌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을 공약을 했고, 그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그 조정을 해서 국회에다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13세 이하로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더 우선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이 청소년의 개념은 고대부터 이제 현대까지 각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학문, 국가의 어떤 통치 개념,
그다음에 사회 체제 관련 법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준이 다르게 이제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달 심리학적 특성에 따른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의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11세에서부터 12세경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보통 여자는 10세경부터 그리고 남자는 12세경부터 이제 그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연령 기준만으로 이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인차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 이후의 사춘기는 과거보다 어떻게 돼요? 전차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구분 역시 어떻게 돼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수정돼야 할 이러한 어떤 시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시기가 이제 앞당겨진 이유는 뭐냐면 자, 위생 조건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풍부한 영양, 그다음에 개방적 성문화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점차 강범위해지면서 이제는 과거보다 장기간의 어떤 재학 기간이 요구되는 이제 청소년 어떤 그런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달 심리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취약 연령 또는 학력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중등 교육은 어떤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학교 시설에서 이제 공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이제 그 청소년은 뭐 초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교 뭐 졸업생까지 뭐 혹은 중고등학교 학생 이런 것들을 한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취업 연령이라든지 학력에 따라서 이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아주 용이한 이 이제 구분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최근 어떤 증거하는 학교 밖의 청소년, 즉 만학 학생이라든지 조기 취약자였던 포함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에 따른 기분은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뭐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예상할 땐 9세에서 24세 이하까지를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조금씩 틀리지만 청소년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각 나라의 어떤 그런 청소년의 법률적 연령의 어떤 범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유엔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15세부터 이제 24세 이 사이의 집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보건기구 우리가 이제 세계 보건기구를 WHO라고 하죠. WHO에서는 이제 10세에서부터 19세까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미국의 그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성년자 연령을 이제 18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에서 14세 미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이제 20세 미만을 이제 그 민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거의 이제 조금씩 틀리지만 적용 대상이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이렇게 이제 법률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세계 기구도 보면 거의 보면 만 24세 최고 24세 그다음에 이제 최하 10세서부터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은 자, 아동과 성인 사이의 어떤 그런 과도기를 경험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그다음에 정서적, 사회적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미성숙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미성숙에서 성숙의 상태로 발달되는 이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신체적은 뭐냐면 뭐 신체의 크기라든지 비율, 외모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그 뭐 감각 운동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체적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적은 뭐예요? 주의 집중, 뭐 기억력, 문제 해결력, 뭐 창의성, 언어 발달,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그 이제 치매 이런 이제 센터에 가서 이제 치매 어, 결과 이제 어떤 그런 그 치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았는데 실제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보니까 이제 9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인지 능력은 떨어지만 과거에서부터 현재 해왔던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자꾸 나이가 가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은 뭐 자기 일이라든지 대인관계 기술, 우정, 뭐 친밀한 관계, 도덕적 실현 행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이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문제 행동의 어떤 개념 이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의 개념 이해는 여기에서 자, 우리는 일상에서 문제 행동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문제 행동, 이 문제 행동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생을 통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인간 행동 중 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행동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문제 행동의 개념과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시대적, 그다음에 문화적,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가치, 이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 행동의 개념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그런 그 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간략하게 구분하면 자, 첫째는 문제 행동의 사전적 의미. 이 의미는 뭐냐면 행위의 결과로 자신과 타인 및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우리가 규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가치 기준에 위배되거나 일탈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규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행위의 주체 측면이다. 이 행위의 주체 측면은 이 집단 행동과 개인 행동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집단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림비 현상이라고 하죠. 림비 현상, 림비 현상. 림비 현상. 이 림비 현상은 뭐죠? 우리가 림비 현상. 여기에는 어떤 문제 행동의 주체가 이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규범이나 가치를 위배하면서 집단의 위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림비 현상 뭐 이런 현상을 보면 집단 행동을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뭐 쓰레기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집단 행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하죠. 반면에 이제 개인 행동은 뭡니까? 이 개인 행동은 자, 개인의 행위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그런 타인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개인 행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 문제 행동은 뭐냐면 자, 개인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사회적 어떤 가치와 윤리, 그다음에 법, 이 제도를 위배하여 일으키는 범죄 및 일탈 행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은 물론 타인과 사회에 이 부정적인 결과와 악영향을 끼치는 반사회적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사회에 적용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성격, 그다음에 어떤 정서 발달 이것을 저해시킬 수 있는 일련의 이 모든 행동을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을 얘기를 할 수 이제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문제 행동의 개념에는 자,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행동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이라든지 일탈 등의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문제 행동에 포함되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 흔히 뭐냐면 청소년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집단의 주관적인 관심이
여기에서는 인식의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 경우가 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청소년 문제 행동은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어떤 생활이나 심리 상태, 그다음에 고민, 인권, 그다음에 가치관, 세계관, 안전, 노동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 행동의 어떤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일탈 행동, 청소년 비행,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 이런 어떤 유사한 이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시기에 이 발생하는 이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 비행, 그다음에 일탈 행동,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학대나 방임, 그다음에 가정 불화,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가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을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일탈 행동은 일정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의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어떤 범죄 행위를 여기에서는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협의적으로는 뭐냐? 형법 위반 행위의 어떤 범죄자를 제외한 규칙이나 그다음에 규범 위반 행위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광의적으로 보면 범죄 행위를 전체적으로 포괄한다고 하면 이 협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규칙이나 그다음에 규범을 위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청소년 비행은 넓은 의미로 이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규칙 이것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청소년 비행은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어떤 신체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그다음에 어떤 불법 약물을 섭취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하고 유통하는 이런 어떤 법으로 금지된 행동과 같은 이런 법률적인 위반 행동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위협적 행동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비행으로 포함된다, 문제로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친구와의 어떤 싸움, 또래를 괴롭힌다든지 어떤 교내외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문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게 쓴다면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이제 범죄 이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되는 자의 어떤 범죄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4세 미만의 애들은 이제 법적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을 얘기할 때 19세에서 이제 우리가 9세에서 이제 24세까지가 이제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형사 책임의 연령은 이제 우리가 14세 이상부터 이제 우리가 받는 거죠. 이상부터 이제 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사 연령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종합해 보면 개인이라든지 혹은 어떤 집단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규범과 가치, 어떤 윤리, 법과 제도에 위반되는 어떤 일탈 행동, 그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상 행동,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동. 여기 뭐죠? 반사회적 행동이 일탈 행동과 범죄 행동, 그다음에 비행 행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비사회적 행동, 어떤 도피적이고 자회적 행동이나 오남용, 그다음에 부적응 행동, 장애 행동이라든지 부적응 행동, 가행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게 종합해 보면 문제 행동을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광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그러면 청소년 특성에 따른 우리가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성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 자,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주기와 크게 구별된 만큼, 자, 신체 변화를 보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아기 이후 두 번째 어떤 그런 성장의 급등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그 청소년은, 자, 신장뿐만 아니라 골격이라든지 근육, 그다음에 어떤 생식기관, 호흡기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체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형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특징적 형태로 이제 변화되는 2차 성징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성장의 급등 시기는 보통 18세에서 20세경까지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보면 이제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교 이제 초까지 이제 이런 데까지가 보면 아이들 이제 급성장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가면서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가면서 급성장하게 성장을 하면서 대학교 때는 그렇게 이제 성장을 거의 뭐 멈췄다 그럴까요? 좀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비만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하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정서 발달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 어떤 외모나 그 운동 이거에 이제 그 이제 급격한 변화에 이제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비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 등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합병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장애라든지 정신장애, 그다음에 성장장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적응도 어려운 이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시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 정서적 이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신경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섭식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어떤 그런 신경성 폭식증 이런 것들은 흔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분은 분노, 그다음에 우울,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음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한다라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 중에는 어떤 그런 경계선 성격 장애나 어떤 연극성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격한 성 발달과 이제 그 문제 행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기에는 자, 신장과 체중 이 증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분비선이라고 하죠. 내분비선. 내분비선. 이것도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생식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자라든지 이 청소년과 그다음에 사정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남자 청소년들 이 생식 기능이 이제 불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성적의 성숙은 청소년들의 어떤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전반의 어떤 그런 그 영역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 발달은 어떻게 됩니까? 유전이라든지 영양 상태, 건강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대개 일정한 상태의 어떤 그런 발달 상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초기에는 자,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해당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이제 급성장,
그다음에 생식기는 성인의 문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청소년은 천월경이 시작이 되고 있고 남자 청소년은 이제 고환이 커지고 이제 성숙한 정자가 소변에 이제 검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요게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자꾸 이제 4학년 뭐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 성장 발달을 때리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중기입니다. 이 청소년 중기는 이제 중학교 2,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자, 이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성숙했음을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각 성별에 해당하는 이 성적 역할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에게 이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희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적 정체성이 이제 완성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에서 성적 정체성이 불확실하게 형성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이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를 시험하는 것과 같이 이성 친구와의 접촉을 비롯한 성적인 접촉 기회를 무분별하게 이 받아들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기에 성적 정체성이 불확실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무분별한 이제 성적 접촉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이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후기입니다. 청소년 후기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제 이 자아 정체성을 이제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언제가 이제 이게 되냐면 청소년기는 자,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어떻게 돼요? 자아 정체성, 이 자아 정체성이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불안이라든지 초조, 정서적 불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적 정체성이 잘 형성돼야 된다. 한마디로 이 성적으로 정체성이 잘 확립이 돼야 된다. 이것이 되면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도 지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성적 행동이라든지 성에 관한 정서적인 반응에 큰 영향을 끼쳐서 성적 이탈 행동,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성개념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성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부모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한 5.7%밖에 안 되고, 부모와 상담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가 이제 53.5%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전문적인 상담은 실적으로 언제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떻게 돼요? 성적 욕구가 한 약 8배가 높다는 거죠. 8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8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또 이제 중학생보다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는 이제 어쩌면 2배가 느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조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요게 성장할 때 보면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잘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역전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어떤 불안이나 초조, 정서적 어떤 불안정 이런 것들로 또 해소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특성에 따른 이제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보면 자, 청소년기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신체적 성적 발달과 그다음에 지적 인지 발달이 양과 질적으로 현저한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인지 발달에서 이 양적인 증가란 뭐냐면 자, 전 단계인 아동기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또 지적 값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의 어떤 자아중심적 사고를
자아 중심적 사고를 상상의 청중과 그다음에 개인적 그 우화 현상 요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상상의 청중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상상의 청중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의 과도한 이 자의식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마치 자신이 어떤 그런 상상 속 청중, 즉 상상 속 청중 앞에서 타인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받고 서 있는 존재로 이 지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의 청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자신은 어떻게 돼요? 자, 무대 위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서 있는 이 배우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은 어떻게 돼요? 이 주인공인 이 자신을 구경하면서 자신에게 주의 집중하고 있는 이런 청중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은 아주 사소한 이 실수도 타인을 의식함으로써 매우 당황하거나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외모라든지 행동에 지나친 관심을 쏟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성장해 오는 거 과정에서 보면 괜히 청소년 때는 뭐 하나 시켜도 틀리면 뭐 얼굴 빨개지고 뭐 여기 뛰쳐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 가니까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틀리면 틀리는 대로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개인적 우화 현상입니다. 자, 이 개인적 우화 현상은 한마디로 자신을 어떻게 돼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자신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고와 감정은 어떻게 돼요? 자, 성인들의 어떤 타인의 어떤 사고,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여기에는 그 사고나 어떤 그런 감정, 여기는 감정입니다. 감정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핀트가 아마 포인트가 틀려서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어떤 그런 자신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와 이제 문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들은 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정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기의 정서는 격렬하고 쉽게 동요하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그다음에 어떤 또래 이런 등의 어떤 다소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에 그 어떤 쉽게 분노하고 얼굴을 붉히고 자주 슬픔에 어떤 잠기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감정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과도한 감정의 어떤 기복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서 표현은 어떻게 돼요? 아동기와는 달리 어떤 내면적이고 그다음에 단순한 감정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발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우울장애, 그다음에 뭐 분노, 감정과 폭발, 폭력, 자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청소년기는 이제 변화무쌍한 이런 어떤 문제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신건강 실태의 이제 결과를 보면 4명 중 1명 정도가 이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는 이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어떤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더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이거 뭐 코로나가 나면서 이제 한 3년간의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그런 그 청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성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3년간은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기간은
이거를 극복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 극복하는 게 좀 어렵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 상태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극복하는 단계가 이제 빨리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가 속히 이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으로라든지 서로가 이제 일어났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폭력,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상담이나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특성에 따른 이제 문제 행동 이제 이해입니다. 문제 행동 이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어떤 특수한 특유한 어떤 사회성과 문제 행동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사회성 발달은 아동기 때 훨씬 어떻게 돼요? 더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는 부모와의 어떤 관계 형성이 이제 주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청소년기는 어떻게 돼요? 부모와의 관계 형성 외에 이제 또래와의 관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력이 큰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냐면 친구 유형에 따라서 이제 거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칠게 되고 모범적인 친구를 만나면 모범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래의 관계를 형성하냐에 따라서 이 청소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근데 청소년기는 이제 우리가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심하게 겪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냥 지나가는 뭐 여러 가지 학생들도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또 이제 어떤 사회 적응하는 요소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어떤 사춘기를 이제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또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청소년에게 매우 어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의 초기는 특히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 내 어떤 지위는 이러한 동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막 운동을 이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뭐 패싸움들하고 뭐 어떤 말을 그냥 하게 되면 그 어떤 반항적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동조를 얻잖아요. 이게 동조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에게 이제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남성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잘할 때 또래에게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또래에게 이제 어떤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매우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어떤 그런 비협동적이고 협동적으로 해서 이제 타인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불편함을 줄 경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거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감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뭐 학교를 그만두거나 비행을 저지르고 이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이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